오늘 봐야 될 부분은 미친놈 상처가 덧꽃이다 보겠습니다. 이 1단원의 첫 번째 그 소단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봐야 돼요. 학습 목표라고 하는 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생들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이 학습 목표랑 관련해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단한 학습 목표보다는 소단원 학습 목표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우리 소단원 학습 목표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미적 체험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알려줬나요? 심미적 체험 뭔지? 기억나요, 예연아? 기억나는 게 없어요? 혹시 주원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니네들 문학 작품을 읽고 와 이건 문학 작품 너무나 아름답다 뭐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럼 이 문학 작품은 재밌다 뭐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있어요? 혹은 뭐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아 이거 너무 슬프다 뭐 이런 감동적이야 뭐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심미적 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소통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인이 니네가 어떤 그 작품을 읽었는데 이거 재밌어라고 느끼는 건 어떤 경우들이 많을 거냐면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읽으면 이런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쵸? 혹은 니네가 이 작품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올라.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 뭐 이런 걸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것도 작가가 뭐 한 거냐면 이 글을 보고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쓰겠죠. 물론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걸 너희들이 느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쓸 거고 독자들은 그걸 읽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거나 재미를 느끼거나 뭐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제 그런 게 심미적 체험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원이가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주원이가 그걸 딱 느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통이 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감동을 받고 재미를 느끼고 그러려면 읽는 사람도 약간 적극적으로 읽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일단 내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런 재미를 느끼지 못할 테니까. 자, 우리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처음에 이런 게 나오네요. 생각과 발견,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험을 떠올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에 담긴 심미적 인식 파악하기, 시를 읽고 깨달은 삶의 의미 공유하기. 세 번째, 수필에 담긴 심미적 인식 파악하기, 자신의 심미적 인식을 글로 표현하기. 마지막으로 소단에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순서로 소단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단원을 배워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요거는 안 할게요. 요거 안 하고 13페이지는 안 하고 상처가 덧꽃이다라고 하는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를 할 때는요. 시가 조금 그래도 길더라도 일단 한번 다 읽고 시작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 읽고 시작해 봅시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더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굴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붙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나눠준 요 책은 교사형 교과서입니다. 교사형 교과서라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참고하는 건데요. 이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이걸 참고만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 책을 나눠준 이유는 뭐 하라고 한 거냐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꼭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지금 나눠준 이 책에 있는 내용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 중에 다른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응?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가르칠 거냐면 이 교사형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출판사에서 나온 표준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문제는 누가 내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다 보니 만약에 이거랑 다른 게 나온다. 학교 선생님 가르쳐준 게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봅시다. 제목이 상처가 더 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원이 꽃 좋아하니? 안 좋아해요? 예원이 꽃 좋아해요? 예원이 F예요? 그럼 꽃 보면 막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 예쁩니다. 너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너도 예쁘다고요? F라고요? 너 F라고요? 근데 왜 꽃이 안 예쁘죠? 그거랑 상관없는 건가? 그쵸?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러면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제목은 학교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그쵸?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더 꽃이라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건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나무가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상처 같은 것들을 입는 일들이 생길 거고 그 상처 같은 것들이 내 몸에 남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꽃이다라는 건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낸 그런 자리,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낸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의도 같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혼난 걸 기반으로 해서 애가 더 성숙해지는 거죠. 선생님이 날 이런 것 때문에 혼냈구나. 난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성숙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걸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어린 매화 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고목이 뭐야? 오래된 나무잖아요. 그러면 어린 매화 나무와 400년 고목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 써 있어요.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대조되고 있냐면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00년 고목은 꽃이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린 매화나무가 꽃이 피면서 막 자라는 모습을 400년 고목 아주 커다란 오래된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꽃 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그랬습니다. 야, 얘들아, 그럼 꽃이 막 아름다운 게 있고, 꽃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꽃이 피는 꽃 갖고, 와, 예쁘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더 몰려든대요? 고목에 더 몰려든대요.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에 더 몰려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린 나무의 모습과 고목이 있는데 구경꾼들은 고목이 더 많이 몰려있구나 라는 모습까지 상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봅시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고목의 모습인 거죠? 오래된 나무? 그쵸? 오래된 나무는 오래도록 자라오면서 다양한 환경 같은 것들을 겪었을 거고 그 환경에서 가지도 꺾이고 둥치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오고 막 이런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맞나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계속 봅시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그랬습니다. 진물이라고 하는 건 상처 같은 거 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 같은 거, 그런 흐르는 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걸 텐데 그게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다라는 건 그 상처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주먹만큼 굵다란 혹도 있고 패인 구멍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험상궂다라는 건 거칠어 보인다, 험해 보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자, 여기 보면 여기 4행부터
여기 5, 6, 7, 8, 9행까지 8행까지네요. 8행까지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목의 모습이에요. 고목의 모습. 근데 고목이 어떤 모습? 상처를 지닌 고목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외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밥비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 사실 선생님이 쓸 필요는 별로 없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죠. 고통 속에서도 숭고하고 굳건한 모습이 나는데 의연하다라는 단어가 의지가 굳세어 끄떡없다라는 의미래요. 의젓하다라는 게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고목은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아프다고 막 오두방정 떨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하게 상처나고 다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고목의 의연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4행부터 11행까지가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으니 전체를 봤을 땐 그 모습이 맞겠지만 내가 방금 나눠준 걸 따져보면 4행부터 8행까지는 모습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10행, 11행 여기 부분은 그 고목의 의연한 태도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계속 봅시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아까 전에 그거 기억나요? 1행, 2행, 3행 보면 매화나무 어린 매화나무가 꽃이 막 피어있는 어린 매화나무가 있었고요. 400년 된 고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를 더 많이 구경하러 간다고 했어요? 400년 된 고목으로 더 많이 구경하러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겠죠. 와 진짜 크다. 와 짱이다. 이러면서 가겠죠. 그쵸? 거기 갔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 있고요. 여기저기 막 구부러져 있고요. 여기저기 막 닫혀 있고요. 막 이래요. 그쵸? 그런데도 이 고목은 그 자리를 의연하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이라는 건 나도 이제 선생님이 내가 몇 살이지? 내가 44살인데요. 44살이니까 니네보다 좀 삶을 오래 살았잖아요. 주원이 몇 살이지? 16세인가요? 16세. 한국 나이로. 윤석열 나이로 생일 안 지났으면 14세, 생일 지났으면 15세?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만 나이로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니네들보다 약 30년 정도 더 살았잖아요. 그럼 30년 정도 더 살면 내가 니네들보다 상처 있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랬겠죠. 삶이 좀 더 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처라는 건 외적인 것도 있을 거고 내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내적인 걸 위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마음속에 니네들보다 많은 일들을 겪어서 상처도 받고 다친 부분도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 상처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쌉 F들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딱 고목을 보고 이런 걸 얘도 아팠겠다. 얘도 예전에 상처를 받았었구나. 아 얘도 이런 상처가 있었네. 그런데도 얘가 이렇게 의연하고 굳건하게 잘 자리를 지키고 있네. 이런 건 정말 되게 멋진 모습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훈장이 뭐예요? 훈장? 이제 막 그 훈장 들어봤어요? 훈장이 뭐야?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서당 같은 데 있는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훈장은 뭐냐면 나라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일을 되게 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상을 내리는데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달아주는 게 있어요. 그걸 훈장을 내렸다. 상 같은 거예요. 상. 훈장을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나도 상처를 입었었는데 이 나무도 상처를 입었네. 이 나무의 이 상처는 어떤 거구나. 훈장 같은 거구나. 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주환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선생님 이해시켜주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죠. 나도 상처 입었었는데 얘도 상처 입었네. 이 상처 입은 모습을 보니까 되게 힘들게 잘 버텨온 것 같아. 훌륭한 것 같아. 나도 훌륭한 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상처 도지는 이들이라는 건 상처 도진다라는 게 옆에 나와 있는데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아지거나 나았던 병이 도로 심해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쳤는데 여기 이제 베일밴드를 붙였다면 축구를 하다가 만약에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축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축구를 하다가 만약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데일밴드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남자애들 중에 77 맞은 우리 주원이 같은 애는 이제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일밴드 막 뛰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덧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상처가 도졌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나무의 상처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무가 이런 상처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구나. 400년 된 나무도 이렇게 크고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구나. 나도 이 나무를 보면서 내 상처가 나을 수 있겠지라고 부적같이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당연히 입게 마련이잖아요. 예은이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툭 던져서 말했는데 저딴 식으로 말하다니 이런 상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우리 주원이는 그런 거 상처 받나요? 누가 이렇게 말 함부로 막 하면은 막 상처받아 막 이러나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걸 고목을 보면서 훈장이나 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응? 이해돼요? 학교쌤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학교쌤께서 수업을 안 해주시니? 왜 기억이 나질 않니? 주원아 학교 수업 안 들었니? 기억나요? 네, 조금 나는군요. 많이 나야 되는데. 계속 봅시다. 100년 못된 사람이, 우리 100년 살기 힘들죠? 맞아요?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면은, 그 100년도 안 된 사람이 400년 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400년 된 사람이 입은 상처나 아픔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그러면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이라고 하면 이 꽃이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 보면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그랬으니까 이 상처가 진짜 뭐다? 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 상처가 꽃이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게 맞죠?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현 자체가 모순되어야 되거든요. 상처는 당연히 꽃일 수 없어요. 상처는 상처고 꽃은 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처가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이제 뭐 볼 거냐면 지금은 내용적인 부분을 본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 응? 자, 내용적인 부분을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선생님 보세요. 이제 여기 보지 마시고 선생님 나 보세요. 나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그 옆에 쬐끄만 나무도 있었어요. 그 쬐끄만 나무는 이제 막 자라는 나무라서 뭐 꽃이 막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큰 나무를 구경 간다고 그랬어요? 쬐끄만 나무를 구경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알아야죠. 예은아 큰 나무를 구경 가요? 쬐끄만 나무를 구경 가요? 대답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큰 나무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큰 나무 가서 뭐 봐요? 거기에 있는 상처들을 막 봐요. 그쵸?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상처를 입었었는데 이 나무는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이렇게 상처를 견디고 이 아픔 같은 것들을 이겨낸 것들이 정말 너무나 멋있구나, 훈장 같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응?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합니까? 상처가 이제 막 내가 덩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이제 상처가 막 덧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나무도 상처를 이렇게 힘들게 이겨냈는데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처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내용 얘기로 봤고요. 자, 이제 우리 형식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린 매화 나무 눈하고 400년 고목이라고 하는 게 뭘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대조적이죠. 대조 이루고 있다고 했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등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오 혹은 고로 끝나는 중간중간에 고로 끝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뭐뭐 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또 형식적인 거 얘기하죠.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4행부터 8행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고목의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혹시 니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시에서. 그게 뭐냐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에 파란 하늘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파란 하늘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파란 하늘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어느 거예요? 뭘로 봐요? 아니면 파란 하늘을 냄새를 맡아요? 시각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꺾였다, 구부러졌다, 휘어졌다, 갈라졌다, 뒤틀렸다, 터졌다, 튀어나왔다 이런 거 전부 다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고목의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을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 고정 풀고 할게요. 형식적인 부분. 자,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고자적 으뜸답다 얘기했고요.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라고 하는 거. 여기 부분은요,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학교에서 여기 부분이 운율을 형성한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고목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겠대요? 후각적으로 표현했대요. 후각적으로. 자, 상처의 뭐라고 써놨어요? 향기라고 써놨어요. 향기는 우리가 코로 냄새 맡아야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 상처의 향기라고 해서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상처의 향기가 진동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겠죠. 왜냐면 여기는 진동하겠지가 뭐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서술어가 여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술어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무슨 법 사용됐다고요? 그래서 도치법이 사용됐다고요. 도치법이 뭐냐면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줘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 도치법 사용됐다라는 거 아마 학교에서 알려줄 거예요. 알려줬을 거예요. 안 알려줬나요 혹시?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그 다음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그랬을 때 이 꽃이 뭐래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역설로 표현했다. 이건 어떤 표현 방법들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요. 갈래 부분 봅시다. 갈래 부분 보면 이 글의 갈래는 현대시예요. 현대시고 자유시고 서정시라고 하네요. 성격은 대조적이래요. 자, 대조적이라는 건 뭐하고 뭐가 대조되고 있죠?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된 고목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대조절을 통해서 그 400년 된 고목이 얼마나 더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감각적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시각적 이미지나 후각적 이미지 같은 거 사용해야 하네요. 하고 있죠. 아까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고목의 겉모습 같은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게 뭐 울퉁불퉁하다 휘었다 뭐 이런 것도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시각적 이미지라고 했고요. 상처의 향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면 후각적일 텐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뭘 얘기하냐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아름다움, 상처가 치유된 것에 대한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난 상처 입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상처라는 것이 아물게 되면 더 큰 아름다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교훈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교훈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중심 소재라고 부르는데 기억하죠? 중심 소재는 매화나무. 매화나무 중에서도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된 고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더 큰 주인공은 400년 된 고목이 훨씬 더 큰 주인공이겠죠. 자, 주제는 상처가 아름답다. 즉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보죠. 특징은요.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한다. 대조해서 표현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4행부터 8행 정도까지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목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상처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역설적 표현이고 참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행부터 3행까지는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 4행부터 11행까지는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 12행부터 19행까지는 고목의 상처에서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밑에 있는 이해와 탐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와 탐구는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탐구라고 하고 있는 건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학습 목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내용 보죠. 구경꾼들은 꽃이 한창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가 아닌 꽃이 한창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 서 있다. 이거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죠? 맞나요?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 그 다음 구경꾼들은 고목에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가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부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쵸? 계속 봅시다. 구경꾼들은 고목의 상처를 보며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향기도 맡아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부분이 이해와 탐구라는 부분이고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의 내용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의 내용이니까 여기 지금 1번에 나타나 있는 건 시의 내용 정리. 이 시의 내용, 머릿속에 내용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그거 설명해 줬는데 얘 설명 다 됐어요? 어떤 순서로도 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라고 했으니까 시를 감상한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단어는 심미적 체험을 해야 된다. 시를 통해서 뭘 느껴야 된다? 아름다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시를 감상한 느낌, 시에 담긴 아름다움을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시를 읽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이 시 짱이야. 나한테 주는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어. 그런 거 느꼈나요? 안 느꼈어요? 그런 거 느꼈어요? 아이, 안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느꼈잖아. 못 느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느껴요? 이 시를 통해서. 다만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뭘 알려주냐면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감동을 받으라고 시를 썼어라고 했으니 그거는 이해하자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네요. 상처가 많지만 의연하게 서 있는 고목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대요. 이해들은 안 하겠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는 표현이 참신했어. 사람들이 꽃보다 상처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야. 일반적으로 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시인은 고목의 상처를 꽃보다 아름답다고 새롭게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 어떤 의도?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이나 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아름답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학교 선생님이 써준 게 있을 거예요. 써준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쓰라고 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 이 네 개를 그대로 써줬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몇 개만 추려 써줬을 수 있고 이 네 개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거 써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학교 교과서에서 필기한 내용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비교해 보는 것까지 내가 다 일일이 체크하기 좀 힘드니까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잘 못하겠으면 제가 평일에 불러서 체크해 드릴게요. 한번 올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 시에 담긴 시인의 심미적 인식을 파악해보자 그랬습니다. 이 시와 관련하여 시인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 추측해보자 그랬는데요. 시인은 뭐 그런 걸 봤겠죠. 사람들이 그 나무 구경하러 가갖고 그 고목에 더 많이 몰려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겠죠. 시인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상하다. 저 그 꽃이 있는 어린 매화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고목에 더 몰려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거죠.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거기다가 자신의 참신한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 참신한 생각이라는 건 상처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신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인이 느낀 건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고목의 상처가 아름답다라는 것. 근데 실제로요, 고목이 있으면 사람들이 고목이 더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진짜 상처가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간다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생명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거대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그 경이로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사실 매화꽃이라고 하는 건 매년 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목이 예를 들어 진짜 400년 된 나무라고 하면 좀 되게 신기하지 않겠어요? 와, 이렇게 큰 게 있다고? 짱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거기에 몰려들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이 시인은 자기의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시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이 이에서 느낀 신비적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찾아보자.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여 대상을 강조하고 있고,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여 상처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냈고,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런 부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를 읽고 깨달은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보자 그랬습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 시에서는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어떤 시든 간에 반드시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깨달은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보자 그랬습니다. 다음은 이 시에 관한 생각을 담은 블로그이다. 사람들이 이 시의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어린 매화나무는 어쩌고저쩌고 상처야말로 꽂힌 것을 이라고 쓴 블로그네요. 거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이 시를 읽으니 발레리나 강수진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 떠오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라고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친구와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친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아픈 자리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길, 마음속 상처들이 꽃이 된다면 마음은 화사한 꽃밭이 되겠네요. 매화가지에 뒤틀리면서 귀함을 발견한 시인과 이 시를 알려준 아침님께 감사. 댓글들이 다 예쁘네요. 좀 약간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교과서니까 예쁜 댓글들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네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입었을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겠으나 그 상처가 낫고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서 상처가 꽃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문제로 나올 일이 없겠죠. 네. 블로그 댓글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해볼게요. 이거 했나요, 학교에서? 이수필 안 했어요? 시험 범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아니면 안 할게요. 그 다음에는
끝이네요. 끝이고요. 거기 보면 뒤에 우리 빈칸 채우기가 있을 건데요. 우리 이 책에 여기 요거 중간에 있어요. 요거까지 하고 요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상처가 더 꽂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